좋아요, 구독. 여기 이제 또 전가요? K푸드에 대한 인기를 네. 가지고 이제 음식료 쪽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섹터에서 이제 김치가 좀 주제인데 이게 네네. 세계인의 입맛에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네. 그 얘기 동의를 해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들을 먹고 네. 이게 정말 그게 다 맛있을까? 사실 저는 곱창을 안 먹거든요. 어. 근데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다 맛있다 그래요. 다 맛있다 그러는데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경우도 솔직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군중심리. 군중심리.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명 음식점 가게 되면 그 옆에 맛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그 유명한 그 한 집만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김치도 그렇고 최근에 불닭볶음도 그렇고 저는 불닭볶음 매워서 그거 다 못 먹어요. 못 먹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개인적으로 군중심리 이런 것도 아마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김치가 빨갛잖아요. 빨간데 이게 젓갈을 뭘 쓰냐에 따라서 맛이 다 틀려요. 뭐 굴젓을 쓰는지 아니면 까나리 액젓을 쓰는지 이거에 따라 김치가 다 틀려지거든요. 네. 근데 소위 방금 말씀드린 젓갈의 어떤 그 냄새 될까 이것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맛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맛있다 그러니까 그 밈이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서 제가 볼 때 그것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기는 호불호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삼겹살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게 고기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면 김치도 같이 구워서 먹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매운맛도 좀 중화가 되면서 김치가 좀 고소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고기가 그런 삼겹살인지는 고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일단은 김치의 어떤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김치까지 먹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식품 전문가는 아닌데 정말 안 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세버렸는데 어쨌든 김치가 아무튼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프랑스 요리학교 같은 경우는 김치 주제로 국제 요리 대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미식가의 나라라서 웬만한 음식들은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치를 주제로 국제 요리까지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유럽 쪽으로 간 김치 수출액이 1,800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 사상체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전체 수출 비중을 봤을 때 일본이 30% 떨어지고 미국이 32%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김치 수출이 또 13,000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밥 말씀하신 거하고 여담이지만 김치 같은 경우는 그 삭거나 좀 이렇게 발효가 되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김밥은 좀 심해서 맛이 없으니까 배탈 나니까 김밥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음식료 김치 관련주를 네. 가지고 나온 이유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는 걸 그러니까 지금 주가 가는 게 음식료가 확실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쪽에서 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최근에 뭐 김밥 관련주도 가고 불닭볶음면도 가고 이제 뭐 농심도 가고 이제 여름 다가오게 되면 또 이제 냉면? 냉면도 좀 제가 볼 때 호불호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여름 되게 되면 더우니까 뭐 소맥 같은 것들, 뭐 맥주 관련주, 그리고 뭐 냉면 관련주, 최근에 냉면 신제품 또 출시한 회사가 오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김치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이 종목을 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안 올랐었거든요. 제가 드렸을 때는 11,000원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종목이 벌써 나가네요. 종목 공개를 안 했는데요. 벌써 피디님이 벌써 내보내버리네요. 대성홀딩스를 오늘 아침에 미리 드렸는데 네. 그때는 11,000원 이하였는데 갑자기 이제 또 음식료 업종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이 올라서 좀 아쉽네요. 네, 많이 올라서 아쉽지만 자 그렇다면 대상홀딩스 자 어떻게 저희 전략 짜 보면 좋겠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략은 주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았었거든요. 13,000원 잡았었는데 일단은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13,000원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13,000원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네. 또 이것도 분기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열 쪽에 뭐 바로 이렇게 또 갈지는 만약 음식료 섹터가 강하다라면은 아마 또 이제 내일 올열 쪽 같은 경우도 이 시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일단 13,0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원료적으로 보시고 만약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16,000원까지 일단은 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대상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부장께서 가지고 있는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래도 네.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 수요의 회복. 네. 이 숫자를 우리가 보고 결단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 1분기 내내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근거로 GM과 포드에서 전기차 YOY 대비 얼마만큼 회복했냐라고 보면 제법 회복했습니다. 25% 혹은 30% 정도의 이제 회복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1차 관문은 통과했다. 네. 여기서 만약 6월 달에서 이제 판매량을 좀 체크를 했었을 때 정말로 GM과 포드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주들에게 한 번은 더 강한 관심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왜 이렇게 빠져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대주전자 재료, 엔캠 이런 기업들은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머티의 어떤 블록딜 여파가 조금 한몫 차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뭐 2차 전지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분노가 당연히 이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노해봤자 우리 계좌는 달라지는 거 없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받은 기업들 중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종목군들은 저는 오히려 역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요.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은 그들만의 이슈입니다. 네. 그들이 블록딜 했다고 해서 2차 전지 산업이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우리 관련주들이 엄청 많다라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PNT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이것저것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네. 수주 잔고가 많으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PNT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것을 좀 둘러봤었을 때 수주 잔고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수주 잔고가 있는데 아직 덜 오른 기업이 있다면 그러한 쪽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잔고가 남아있는 기업 중에 그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바코인데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수주잔고가? 일단은 아바코는요 크게 두 가지 장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장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 지금 두 가지 합쳐서 수주 잔고가 약 3천억으로 집계돼 있어요. 자, 아바코의 시가총액을 지금 보면 3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누적 수주 잔고가 3천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바코가 과거에 2차 전지 어떤 장비주로서의 힘을 좀 많이 못 받았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단순히 물류를 이동하는 장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장비는 물류 이동 장비가 아니라 롤프레싱이라 그래서 공정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지금 납품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동안 물류 이동 장비에서 이 롤프레싱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력들을 시장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원래 잘하고 있던 디스플레이가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한 상태에서 2차 전지의 새로운 장비주들이 납품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 실적의 성과 그리고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아바코가 작년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손절가 1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위치가 다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7월 4일 이 가격대 24,000원 가격대를 넘어서 저는 2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